2014년 10월 30일 오전 10시경 중국 항저우의 한 주택집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그 시신은 후젠이라는 여성으로 경찰이 출동했을 때 시신은 안방 침대에 알몸 상태로 담요에 쌓여져 있었어요. 최초 시신 발견자는 그녀의 오빠인 후팡 말로는 동생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돼가지고 찾아왔는데 자기가 왔을 때 동생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욕조에 알몸으로 몸이 물에 다 젖어가지고 그 모습에 자기가 너무 놀래서 순간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담요를 가지고 와서 몸을 감싸 안방으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그 후에 바로 신고를 한 거라는 거예요. 오빠 후팡은요, 경찰한테 아무래도 내 여동생 샤워하다가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 같다. 이 소식은 바로 그녀의 남편인 아이빈에게 전해졌습니다. 당시 아이빈은요, 두 아들과 함께 외출 중이었어요. 놀래가지고 바로 집으로 달려온 거예요. 아이빈은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진짜 그때 이 남편 아이빈이 우리만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버려. 우리 두 아이들 어떻게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현장에 있던 구조대와 경찰 모두 숙연해졌었다고. 누가 봐도 이건 사고사로 보였습니다. 샤워하다가 감전됐구나. 그렇다면 뭐에 감전이 됐나? 어쨌든 사람이 죽었기에 그냥 넘어갈 순 없죠. 0.1%의 살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 현장 조사에 들어갑니다. 문과 창문 그리고 다양한 전자기기엔 파손된 흔적 없었어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앞서 그랬었잖아요. 이 오빠가 놀래가지고 쓰러져 있는 그녀를 안방으로 옮겨놨다고. 그러면서 이 화장실 사건 현장이 조금 훼손이 돼버린 거예요. 의료진은 가족들한테 혹시 그녀가 사망하기 전 열이 난다거나 어디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다거나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함을 호소했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친오빠인 후팡왈 전날인 29일 밤에 여동생 후젠의 남편인 아이빈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예요. 매제가 전화가 와서 지금 아이들도 아프고 후젠도 열이 나고 몸이 좋지 않다고 내일 자기가 아이들 먼저 데리고 병원에 다녀와야 될 것 같은데 집에 좀 오셔서 후젠을 조금 돌봐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다음날 30일 남편 아이비는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 병원으로 향했고 아내 후젠은 혼자 남게 됐죠. 그리고 몇 분 후 오빠 후팡이 집에 왔다가 욕실에 쓰러져 있는 동생을 발견했던 겁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오빠를 좀 의심했어요. 시신을 왜 옮겼냐. 그런데 이 오빠 억울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겨를이 어디 있으며 우선은 내 여동생이 발가벗고 욕조에 다 젖어가지고 누워있는데 그럼 그냥 냅둬요? 더 병나면 어쩌라고. 그러니까 우선 수건에 감싸서 옮겨놓고 따뜻하게 다 덮어놓고 바로 경찰에 구조대에 도와달라고 연락을 한 거지. 경찰은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 사건 발생 당시 남편과 아이들은 외출하고 오빠가 오기 전에 이미 죽어 있었잖아요. 오빠 후팡이 오기 직전까지 집에 후젠 혼자 있었어요. 아이 이거 진짜 사고네. 진짜 샤워하다가 감전사 당한 것 같아. 하지만 절차에 따라 검시, 정확한 사망 시간을 알기 위해 부검까지 진행합니다. 법의학자에게 시신이 넘겨지는데 법의학자는요 그녀의 시신을 딱 처음 보자마자 딱 한마디예요. 이거 사고사 아닌데? 왜냐? 그녀의 시신 상태가 이상했거든요. 그녀 발은 곱게 뻗어 있었고 몸이 완전히 경직돼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요 감전사 특징과 똑같았어요. 또한 법의학자는 그녀의 발가락 사이에서 회색의 동그란 작은 피부 화상 자국 같은 걸 발견합니다. 이 동그란 화상은요 크지도 않을 뿐더러 발가락 사이에 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발가락 사이를 벌려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걸 법의학자가 찾아냈죠. 이 화상 자국이 있다는 걸 전달받은 경찰은요 확신했습니다. 이거 감전사야. 발가락 사이에 회색 동그란 그거? 이거 전류반 흔적이야. 여기서 전류반, 몸에 과다한 전류가 흘러 화상이나 내부 출혈로 생긴 반점을 말합니다. 이게 발가락 사이에 딱
그런데 이 자국과 더불어 플러스로 그녀 목에 피하 출혈 자국이 약하게 있네. 이게 뭘 말하냐. 그녀 죽기 직전 목까지 쫄렸었네. 이건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사고사? 이렇게 가면 범인 손에 놀아나는 거야. 사고사는 개뿔. 이거 100% 살인사건이야. 자, 이렇게 법의학자가 판단한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이 남편 아이비는 다른 주장을 해요. 아, 그녀 발가락 사이에 반점이요? 그거 전류반인가 뭔가 그거 아닌데? 그녀 원래 무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보면 발가락 사이를 막 근지르고 있어. 내가 진짜 앉아가지고 발가락 사이 좀 긁지 마. 보기 좀 그래. 라고 몇 번을 얘기했었는데 그때 긁으면서 난 상처일걸요? 그리고 목도요. 최근 후젠이 목감기에 심하게 걸려가지고 상태가 안 좋았어요. 열도 많이 올랐었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그때 한의원 가서 목에 부항을 좀 맞았었거든요. 그 자국일걸요? 그런데요, 여러분, 법의학자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입니까? 법의학자는 시신만 몇 천구를 보고 그 공부만 몇십 년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무좀과 전류반을 구분 못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목의 부항 자국과 피하 출혈을 구분 못할까? 이건 법의학자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남편 아이빈의 주장 더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은 알겠다, 감사하다, 범인을 꼭 잡아달라 그래야 되는데 뭔가 살해당했다는 이 모든 걸 부정하는 느낌이니까. 이에 경찰은 다시 세세하게 조사에 들어갑니다. 시간상 친오빠인 후팡은 10월 30일 오전 10시에 발견해 신고했어요. 후팡이 왔을 때 죽어 있었죠. 아이비는 오전 8시쯤 애들 데리고 나갔대요. 그때 살아있었대. 그렇다면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30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가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법의학자가 시신을 분석했을 때 그녀 사망한 지 10시간은 좋게 지나 보이는데 10시간 전에 죽었다고? 즉, 후젠의 실제 사망 시간은 시신 발견 전날인 10월 29일 늦은 저녁으로 이는 후팡과 아이빈이 말한 것과 심각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사망 당시 그녀 알몸으로 온 몸이 물에 젖은 채 욕조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샤워하다 감전사라고 생각했는데 사망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죽은 지 10시간 이상 됐다. 10시간 동안 샤워하고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후젠의 실제 사망 시간이 시신 발견 전날인 10월 29일 늦은 저녁이라면 그때 집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남편 아이빈과 두 아이들. 그런데 아이들이 죽였을까요? 엄마를? 남편 아이빈이 용의선상에 오르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건 이 안에 감전사로 죽은 건 맞다는 거예요. 법의학자는 이게 범인이 전기를 이용해 죽인 걸로 보이는 거고 남편은 아니다, 사고사다, 감전사다 하는 거고 곧 죽어도 샤워하다 죽은 거래. 그럼 샤워하다가 뭐에 감전돼서? 당시 욕조에 열수기가 있었어요. 열수기. 전기로 물을 데우는 장치입니다. 전기로. 그러니까 이거에 감전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에 대해 법의학자는 반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 열수기로 인해 감전이 됐다면 전기가 흐르는 물이 내 머리 위로 쏟아졌다는 건데 그럼 몸 전체에 전류 자국이 생겨야 맞다. 그런데 지금 발가락 사이에 전류 자국이 있다. 이거는 발에서부터 전기가 온 거라고. 이 말은 화장실도 최초 범행 장소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발에서부터 전기가 팍 온 거래요. 그럼 화장실 바닥 전체가 전기가 다 흘렀다는 거야, 뭐야. 뭐 화장실 바닥 전체에 전기가 다 흘렀을 수도 있겠죠. 그 바닥을 발로 밟으면서 으악! 그런데 당시 그녀의 발가락 사이에서만 조그만하게 전류 자국이 있었어요. 이는 그녀 몸에 흐른 전기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겁니다. 화장실 전체에 전기가 흘렀고 그걸 밟아 죽은 거라면 이 정도 발가락 사이 조그만 상처로 안 끝난다라는 거예요. 100% 욕실이 범행 장소가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어디서 어떻게 감전사를 시키고 그녀를 화장실로 옮겨 사고사인 것처럼 위장해 놓은 걸까?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 집에 있던 사람은 남편 아이빈과 아이들 뿐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경찰이 사건 현장 집을 싹 둘러보는데 이때 뭔가 눈에 들어와요. 바로 안방 침대 아래쪽에 있는 콘센트가 침대에 딱 누우면 내 발 위치가 딱 이 콘센트 쪽에 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인 걸까요? 문과 창문 멀쩡했습니다.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 없었어요. 그녀의 사망 시간은 29일 늦은 저녁으로 추정합니다. 이거는 100% 범인 후젠과 아는 사이라는 것. 남편 아이빈, 너 경찰서로 좀 와라. 그런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편 아이빈이 용의선상에 올라 신문을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최초 시신 발견자인 그녀의 오빠 후팡이 막 흥분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경찰 제대로 수사한 거 맞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매제는 절대 아니야. 아이빈 우리 매제요. 내 동생을 위해 자기 자식들을 위해 엄청 희생했던 남자예요. 둘이 사이가 얼마나 좋았는데. 안 그래도 아내 잃어가지고 힘든 사람을 경찰이 엄한 사람 하나 또 잡네. 이 후팡 기리기리 날뛰는데 웬걸? 형님 제가 한 거 맞아요. 제가 후젠을 죽였어요. 응? 맞대. 아이빈이 죽였다는데요. 크게 반박 없이 바로 인정해버리면서 경찰 플러스 후팡까지 너무 놀랬었다고. 그렇다면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였다는데 왜 죽인 걸까? 2009년 후제는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해요. 그 이혼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 만난 거예요. 아이빈을. 아이빈 만나고 그녀는 되게 밝아졌습니다. 원래 결혼 다신 안 한다. 남자들이 그렇지 뭐. 약간 이런 상태였는데 아이빈을 만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하니 말 다 했죠. 하지만 여기서 걸리는 게 있었으니 당시 아이빈 유부남이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있는 남자야. 처음에 그녀는요 이걸 모르고 만났어요. 그런데 후에 알게 됐네. 이걸 알자마자 그녀는요 바로 연락을 끊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내가 마음을 너무 많이 줘버렸어. 이별 아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밥도 못 먹겠고 눈물만 나고 아이빈이 보고 싶을 뿐이고. 이건 아이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처가 옆에 있는데도 그녀 생각만 나. 그렇게 둘은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불륜 사이, 불륜 짓거리를 이어간 거야? 이때 아이빈 또한 후젠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모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처와 바로 이혼을 강행합니다. 그리고 이혼과 동시에 후젠과 다시 살림을 합쳐요. 이때 후젠처럼 아이빈 또한 엄청 빠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나 너를 위해 뭐든 다 줄 수 있어 라면서 아이빈 자신의 차, 집 하나 있던 자기 케이크 가게까지 다 후젠 명의로 후젠 이름으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주니 후젠 또한 어땠겠어요. 어머 이 남자 나한테 진심이야. 나도 너무 사랑해. 그렇게 2010년 둘은 재혼하고요. 아들까지 낳습니다. 아들 낳고 나서 이 남자 더 가정적이 돼요. 오롯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외지로 나가 일을 합니다. 집에는 자주 못 와요. 하지만 내가 번 돈으로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한다고 하니 그거면 됐어. 아내를 믿고 집안의 재정과 모든 걸 맡긴 거예요. 하지만 2011년도부터 이 둘은 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왜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내가 아이들을 잘 케어해주지 않고 있어. 아이빈 말로는 그래요. 후젠이 아이들한테 집 열쇠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 오잖아요. 엄마가 집에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 문 앞에서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열쇠를 안 주냐? 그냥 안 준대요. 싫대요. 뿐만 아닌 전체적으로 이 아내가 아들에게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핸드폰 하느라 아이들 밥 안 챙겨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만큼 아내에게 아이들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거고 그게 아이빈은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나는 힘들게 가족들을 위해 돈을 벌고 있는데 아내는 가족이 첫 번째가 아니야. 너 집에서 뭐하냐? 네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면서 이 아내는 그럼 또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뭐 돈 좀 벌어다 준다고 뭐 유세 떠는 거야 지금? 내가 뭘 안 해 안 하기를. 서로 원망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빈 생각이 나는 겁니다.
누가? 내 전처가. 그땐 왜 몰랐을까? 내 전처의 배려와 현명함을. 지금 얘보다 전 아내가 훨씬 나아. 내가 미쳤지, 내가 미쳤어. 내가 다시 연락하면 날 받아줄까? 바로 옆에 후젠이 누워있는데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아이빈을 압도한 순간은 2014년 10월 29일 대화였어요. 그때 아이빈과 후젠은 가정 문제로 일주일 동안 냉전 상태였습니다. 후젠은 이때 실제 감기로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각방. 그렇게 밤에 자다가 아이빈이 화장실 가고 싶어 깬 거예요. 화장실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내가 있는 방을 쓱 봤는데 불이 켜져 있네. 그러니까 순간 아이빈이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괜찮을지, 우리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들어갔대요. 자기야, 얘기 좀 해. 그런데 이때 후젠의 마음은 하나도 안 풀렸어. 뭘 얘기해? 난 할 얘기 없어. 이렇게 되면서 또 싸움이 붙은 거예요. 아니, 후젠, 내가 알던 너는 이런 여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누구보다 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가정적인 여자였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이 말을 들은 후젠은 또 좋은 말이 나가겠습니까? 나만 변했겠어? 당신은 변했다고 생각 안 해? 나만 늘 나쁜 여자야?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그러면서 후젠이 당신이 해준 거 뭐? 이 집, 차, 가게 다 가지고 나가. 더러워서 진짜. 아니,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가 당장. 이 말에 아이빈 충격을 먹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화가 나도 후젠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뭐? 그럼 갈라서자는 거야? 넌 항상 이런 식이야? 둘이 끝으로 막 치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열받은 아이빈이 후젠을 때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 후젠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번도 나한테 손찌검은 한 적이 없던 남잔데 평소 순종적이었던 남편이 날 때렸어. 뭐야, 너 지금 나 때렸어? 해보자는 거야? 이제 둘이 몸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일이 되니 안 그래도 흥분해서 때렸는데 더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화를 주체 못한 아이빈이 밖에 나와 있는 전선을 하나 집어들고 후젠의 발을 묶은 거예요. 그럼 이때 후젠은 가만히 묶으라고 누워 있었겠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놓으라고, 놔! 발버둥을 치니 아이빈이 위에서 몸으로 강하게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 이제는 막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사람 죽네, 사람 죽여, 도와주세요. 이때 아이빈은 당황했어요. 순간 후젠의 목소리가 두 아이들을 깨울까봐. 그러니까 되게 두려워지면서 저 입을 얼른 막아야 된다는 그런 급한 마음에 전선의 다른 쪽을 콘센트에 꽂은 겁니다. 전선 다른 쪽을 콘센트에 꽂는 그 순간 전기가 바바박 들어오면서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콘센트에 꽂는 그 순간 후젠의 몸에 강한 전류가 팍 흐르면서 그녀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예요. 불과 몇 초 사이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뭐야? 후젠? 숨을 안 쉬어. 그때서야 아이빈 제정신을 차렸어요. 와, 어떡하지? 신고해야 하나? 신고하면 나 잡혀갈 텐데 내가 죽인 거 아니야 지금. 어떡하지? 어디 갖다 버릴까? 그렇게 그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죽은 아내 시신을 바라보면서 해가 뜰 때까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29일 저녁에 후젠의 오빠 후팡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후젠도 아프고 아이들도 고열로 아파서 내일 해가 밝자마자 아이들 먼저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려고 하는데 아픈 후젠이 혼자 집에 있게 돼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내일 후젠 좀 돌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후팡에게 전화 한 통 때리고 사망한 후젠을 욕실로 끌고 갑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후젠이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죽은 것처럼 그렇게 후팡이 발견하게끔. 그리고 자기는 자연스럽게 다음날 아침 아이들 데리고 집을 나갔던 거예요. 아이비는 후팡이 모든 알리바이를 잘 만들어주길 바랬어요. 나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생각했겠지만 법망은 넓고 빈틈이 없다는 건 몰랐죠. 후젠 시신에 남겨진 증거들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단서가 됐습니다. 이 사건 판결이 공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형을 받았는진 모르겠는데 그냥 제 느낌에 사형은 아닐 것 같고요. 몇십 년형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범행에 사용한 전선이 한쪽 끝이 완전히 해진 그런 전선이었나봐요. 그걸 어떻게 했길래 코드를 딱 꽂았을 때 전기가 몸을 타고 흘러버린 건진 거기까진 제가 조사하지 못했어요. 없더라고요. 그냥 코드 꼽으니까 몸에 전류가 흘렀다, 사망했다, 뭐 이런 정도만 있고. 여튼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